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요즘 정치권 소식과 관련해서 어떤 소식에 가장 눈길이 가시나요? 최근 SBS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와 관련해 잇단 비의혹에 대해서 연달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오늘 오전에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연히 청와대 특별감찰반 반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질문,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있어서 예상치 않았던 행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중을 잘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안의 크기에만큼 관리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안의 크기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고렵지 않습니다. 이런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 가끔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질 겁니까? 경중을 가려야 됩니다. 경중을. 경중을 가려야 한다. 경중을. 이번 사안은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야기했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 이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기자들 이 질문 가장 많이 했죠?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이해찬 대표는 본인은 어제 한 얘기하고 오늘 한 얘기가 같은 내용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쪽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거죠. 어제는 그 민주당에서 한 얘기가 주로 사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어제 민주당이 전한 그런 메시지였다면,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이해찬 대표의 얘기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거는 비위자의 개인 품성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 일탈의 행위지, 조국 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 사퇴론 또는 책임론 이런 것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면서 조국 수석의 사퇴 불가론,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류가 하루 만에 좀 달라진 셈인데, 물론 여기에는 조응천 의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직접 했었고 현 정부에서 이른바 적폐청산 실무 작업을 끌어왔던 조응천 의원이 이제는 그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할 때다. 이런 식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당 내에서 사퇴 불가론이 확산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딴소리 말라 하는 그런 당내 메시지적 성격이 좀 더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드리려고 했는데 박문신 논설위원이 먼저 좀 해주셨는데, 일단 이해찬 민주당 대표 기자간담회 내용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지요. 제가 지금 우리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했네요. 민정수석실 공직기관과 관련해서 이번 사안은 그 사람의 개인 품성도 많이 작용한 것 같다.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청와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일탈이다. 크게 뇌물 받아먹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 다 조국 수석이 책임지기 시작하면 책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져야 한다. 그때마다 책임을 져야 하겠느냐.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이 이야기를 기자들은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해찬 대표가 오늘 100일 기자 간담회인데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질문의 갈래들이 보면은 지금 이야기한 조국 수석, 이재명 도지사 이야기, 경제가 안 좋다, 민주당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좋은 이야기 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수세적인 입장이었는데, 이해찬 대표는 이 전반적인 수세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정무적인 사안도 밀린다면은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네 가지 갈래 중에서 보면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많이 숙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거꾸로 강하게 나갔는데,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경중을 가려야 되는데 경이다. 근데 지금 청와대 이야기로는
우리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검찰이 감찰한다, 경찰이 감찰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그 경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좀 잘 모르겠네요. 예,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다라고 하는 뜻의 경이겠죠. 경 중에서 경. 가벼운 사안이냐 무거운 사안이냐? 가벼운 사안이다. 이해찬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정태근 의원께서는 야당의 조국 수석 사퇴 요구는 정치적 행위다, 정치 공세다 또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요. 이해찬 대표가 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실제로 비위 행위가 벌어진 것은 10월 초였고 청와대에서 인지한 것이 11월 초였고 그래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처리하는 청와대 비서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조국 수석이 공직기관과 관련해서 어떻든 청와대에서 최고 책임의 위치, 물론 비서실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언론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 개편을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다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수준인데 집권당 대표가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의 상황이 별로 큰 잘못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그 상황인식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직위도 대표라는 직인데 자,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질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오늘 기자간담회 핵심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러면 아까 박문신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왜 이해찬 대표가 이런 생각을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혔는지 도대체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판단,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 논평이 있었는데 그 논평 때문에 민주당이 혹시 조국 민정수석 사퇴 요구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명히 나왔었죠. 예, 어제.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예. 조 내용입니다.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도려내겠다. 반복되지 않도록 뒤집겠다 이랬거든요. 예. 사실 일이 청와대에서 벌어졌는데 사과를 민주당이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이상합니다. 그죠? 일이 청와대에서 벌어졌으면 청와대가 사과를 해야지 여당이 민주당이 사과를 한다는 뜻은 여기에 대한 청와대 내의 문책 내지는 책임을 물어달라 하는 뜻을 대통령한테 간접적으로 전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의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조국 수석 내지는 청와대 교체를 민주당이 이제 서서히 목소리를 내려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해석을 하고 그런 식의 분석이 나오니까 오늘 이해찬 대표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아마 쐐기를 박은 것, 이렇게 그 상황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이재정 대변인의 논평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논평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말이죠. 정태근 의원님.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고 그에 맞는 확실한 처방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되짚겠습니다. 정당, 여당의 대변인이 저 논평을 발표했을 때 저 부분을 쓰면서 저 논평이 나갈 걸 생각하면서 이재정 대변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 걸로 보십니까? 또 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저런 내용 보고가 되지 않았겠어요? 논평? 이재정 대변인이 누구하고 상의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경호실 직원의 문제 그리고 또 더 가면은 사실 대통령이 보고를 하면서 뭔가 편향된 보고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문제는 최고의 공직기관을 책임져야 될 때에서 직접 비리를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당 대변인이라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하루아침에 달라졌다는 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요. 예. 오늘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박문신 의원,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 말고요. 민주당 대변인실에서도 어제 논평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제 논평의 취지는 실제로 이렇다라고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예. 자신들이 낸 논평을 가지고 그 다음 날 이것이 아니고 이런 논평이었습니다 하는 추가 해명 논평을 냈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좀 예.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적인데 저게 저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논평입니까? 예, 저 부분은 어제에 대한 사과 입장은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당으로서 사태 전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적시한 것이다. 그래놓고 뒤에 이제 언급하기를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논평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게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오늘 이제 설명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여당이 잘못을 인정하는, 청와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메시지가 나갔는데 그 메시지가 민정수석 책임론, 사퇴론과는 좀 선이 다른 것이다 하고 이제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추가 해명 논평을 내놓은 거죠. 윤태곤 실장 기자도 예. 했죠. 일단 감으로 말이죠. 이재정 대변인이 혹시 당 지도부에서 한마디 들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지금 상황이 나왔어요. 어제 논평을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논평 일요일 날 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뭐 갑자기 돌발적인 현안에 대한 즉석 논평이 아니라 일요일 날 이렇게 내는 논평이면은 약간 정리되는 현안에 대해서 이런 거거든요. 이걸 뭐 제가 생각할 때 첫 논평을 썼을 때 뭔가 공감대 의논을 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바꿀 때는 또 다른 쪽에서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이 특감반에 대해서 나오면서 토요일자 신문들을 보면은 토요일 신문이니까 이제 열동률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예. 진보 보수 언론은 막론하고 좀 뭐 이대로는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의원들이 뭐 익명으로 뭐 한 초선 의원, 수도권의 누구, 뭐 친문 출신의 의원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아주 좋지 않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재정 대변인의 첫 번째 논평은 그런 기류를 반영을 한 것이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바뀐 것은 어떤 이제 더 윗선에서 이게 아니라 거꾸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제 이재정 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 공보국의 논평을 보면 마지막 문장에 이게 있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호시우보하는 자세로 일신우 일신할 것을 국민 앞에 다시금 다짐합니다. 일신우 일신. 여당 대변인이 여당 공보국에서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오늘 설명하기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재정 대변인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굳이 설명을 했어요. 이재정 대변인이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오늘 당대표 기류는 어제 논평과는 분명히 다르지 다르죠.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까 뭐 앵커께서 조금 전에 당에서 한 소리 들은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 저는 굳이 따진다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해찬 대표가 한 얘기 중에서 이제 그 이른바 조국 그 사퇴론의 출발점이 됐던 그 조응천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다.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더 빠르게 더 무겁게 책임져야 된다.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취지의 페이스북이었거든요.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 여당 의원인데 여당 의원 중에 가장 먼저 나서서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를 해야 한다. 먼저 사의를 나타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의 올바른 처신이다. 이 조응천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 이 부분이 혹시 민주당의 기류를 보다 강경한 쪽으로 바꾼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저기에 보면 실제로 민정수석의 사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이거를 오늘 이해찬 대표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조응천 의원의 페이스북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조국 수석의 사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특별감찰반 처리를 신속히 하라는 취지라고 전해 들었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해명을 했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보면은 저 조응천 의원의 글을 누가 저 특검반 처리를 신속히 하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읽어본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의라는 분명한 단어가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은 이해찬 대표는 이재정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조응천 의원 개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익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퇴론에 대해서 또는 청와대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 자꾸 딴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달라 하는 당내 메시지, 이것이 좀 일정 부분 조율이 돼서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응천 의원의 저 페이스북 글, 조국 수석이 사의를 먼저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 페이스북 글과
이재정 대변인 민주당 공보국의 어제 논평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내 기류는 조국 수석의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그런 해석을 낳았고, 날이 바뀌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쪽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국 수석을 지켜야 한다. 조국 수석이 사퇴할 정도로 무거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 대충 이렇게 좀 그렇게 진전이 너무 되는데. 어렵게 정리를 예. 하세요. 아이, 대한민국 기자들하고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죠. 예. 어제 이재정 대변인이 쓴 글하고 오늘 쓴 글은 전혀 다른 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거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거지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어떻든 당내에 청와대를 뭔가 위기 시기에 옹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요통이 왔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태근 의원께서 제가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조홍천 의원의 글과 이재정 대변인의 어제 논평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기류가 조국 수석 사퇴 불가피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한다. 우리가 조국 수석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정태근 의원님은 너무 상황을 좀 명쾌하게 보시고 두 가지 그 입장이 있으신 것 이유가 같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지금 대통령 부재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오늘도 부재고 내일 오후에 아마 귀국하시죠. 예. 그럼 실질적인 이제 뭐 업무 수행 같은 건 모레부터 될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청와대하고 당의 이제 소통이 매끄럽진 않을 거예요. 이런 사안이 있으면은 청와대 이제 정무를 중심으로 해서 민정 파트에서도 지금 당의 기류가 어떠냐, 우리 입장은 이런데 이거 조금 뭐 좀 참아달라라든지 이런 이제 시그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인데, 그것이 잘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이제 뭐 대통령 그 기자 간담회까지 연결될 거고, 그리고 조홍천 의원 페이스북에도 뭐 되게 이제 부정적인 댓글들, 강성 지지자들이 부정적인 댓글들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뭐 이재명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청와대에다 뭐 총을 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왜 그 이정열 변호사,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고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 트위터로 이재정 대변인 첫 글이 나왔을 때 닥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까지, 격한 반응까지 쏟아냈단 말입니다.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당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있는 거겠죠. 당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청와대는 기자들 다 순방 취재에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있는데 김의겸 대변인도 아마 국내에 남아있죠.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번 특별감찰반은 전원 교체, 조국 수석이 전원 교체했다고 밝힌 이후에 특별하게 새롭게 뭐 밝힌 내용이나 우리 청와대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라고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까? 아니, 명쾌하게 얘기한 것은 없죠. 이제 조금 더 조국 수석 본인이 이제 경찰과 검찰이 조사해 달라 하고 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아주 얘기한 것은 아직은 없고요. 조금 더 그런 시간을 기다려 달라.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당혹스럽긴 하다. 뭐 이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조국 수석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는데, 조홍천 의원의 이런 글이 나오자 민주당의 다른 의원은 왜 이게 조국 수석이 책임질 일이냐. 오늘 이해찬 대표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표창원 의원인데요.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지 맙시다라고 하는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안민석 의원도 또 글이 있는 것 같은데, 조국이 물러난다면 적폐청산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것이다. 조국이 꺾이면 촛불 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다. 조국은 촛불 정권의 상징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안민석 의원 상당히 세게 나갔네요. 네.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흔히 이제 위기나 이슈를 보면은 그 자체보다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안민석 의원의 저런 글은 조국 수석한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 도움이 왜냐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조국 수석 문제로 이제 민감한 것 자체가 이번 뭐 특감반 이슈도 큰일은 큰일입니다만은 조국 수석의 이제 캐릭터하고 특수성 때문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대중적 인지도가 아주 높고 문 대통령이 아주 신이 많은 사람이고 상징성이 높았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될 때부터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말 인기는 좋을 것이다. 근데 약간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은 그게 바로 대통령한테 직결된다는 거죠. 지금 청와대 수석 중에 저도 이름 누구 꼽아보면 그 사람 하면 하지만은 바로 이름이 다 안 떠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조국 수석은 정치 조금 뉴스 보시는 분은 누구나 다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더 커지는 건데, 안민석 의원의 저런 글은
정권과 촛불 전체와 이런 걸 조국 수석의 개인하고 연결시켜 버려요. 그러면 야당이라든지 보수 진영에서는 훨씬 더 화력을 집중시킬 것이고 민주당도 조국 수석에 대해서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아까 이재정 대변인 그 추가 논평에서도 나는 그동안 조국 수석한테 힘을 여러 번 실어줬었다. 이런 글은 되게 조금 최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볼 때는 도대체 조국 수석이 누구길래 무슨 위상이길래 저 사람들이 다 저러냐라고 하면 일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민석 의원의 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 기류는 오늘 이해찬 대표가 정리하고 대변인실에서 어제 논평과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다라고 논평을 약간 바꾼 듯한 이런 기류가 현재 민주당의 전체적인 기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물밑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조응천 의원처럼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당내 기류는 아무래도 그 뭐 일반 국민 여론하고 크게 다르게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지도부의 의지는 분명히 확인이 된 거고요. 저 표창원 의원의 저 페이스북도 저는 제목을 유심히 봤어요. 예. 조국 수석을 흔들지 말라 이게 아니고 흔들지 말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감 자체가 말라 하면은 그건 야당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고 말자 하게 되면 당내 또는 그 지금 친여 쪽 세력에 대한 그 일종의 의견 내지는 제언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해찬 대표가 오늘 얘기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당내 인사들은 사퇴론에 대해서 부안해동하지 맙시다. 이런 걸로다가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일단 최소한 지도부 내지는 그 일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룹 사이에서는 그게 청와대와 교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당의 독자적인 의견인지 그건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일단 선을 긋자. 일단 여기 이 상태로다가 이제 대응을 하고 이 상태로 전선을 만들자. 이런 식의 공감대 내지는 의견 합의라 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창원 의원이 쓴 글을 보면은 조국 사퇴하고 물음표 던지고 우병우 때와 다르다. 어느 조직이건 기관이건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단지 이것을 감추려 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인정하고 조치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표창원 의원은 지금 조국 수석은 이것을 감추려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인정하고 조치했다 이런 취지로 아마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됐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의원께서는?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 그럼요. 이거죠? 그것뿐만 청와대가 아니라. 먼저 공개한 게 아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정부는 전임 정부의 문건을 공개해가지고 문제 있던 걸 얘기했던 정부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고요. 제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집권당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야당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더불어서 국정을 책임지는 것인데 국정을 책임진다고 한다는 것은 청와대가 하는 대로 무조건 같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잘못 가면 그것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열린우리당 시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심지어는 김근태 당의장이라는 분이 계획장 띄고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고 이명박 정부 때에도 당대표 안상수 당대표가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으로 앉히려니까 이런 인사는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소위 이 핵심 지지 세력들은 확실히 모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어떻든 수석 비서관이든 뭐 그냥 비서관이든 다 대통령의 비서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비서를 갖다가 촛불 정부의 상징이다. 그럼 대통령은 뭐가 돼요?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박무신 논설위원은 기본적으로 좀 팩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두 분 의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오늘 민주당 지도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번 청와대 특별감찰반 반원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가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뭐 판단의 문제인 예. 건데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것도 프레임이 벌써 조국 수석이 나가냐 마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지금 대처는 그 프레임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별로 좋은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특감반이 뭐 그 사람이 어쨌고 저쨌고는 이미 저쪽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미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어떤 결정이 옳다 고르다는 아닌 거고 최종적 책임인데, 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위기니까 해서 밀리면 안 되고 지지층을 중심으로 단호하게 뭉쳐야 된다는 쪽하고, 뭐 남북 정상회담도 좀 있고 한데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이럴수록 좀 확장성을 강화해야 되고 뭐 새로운 쇄신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부딪힐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건 결정하는 것이고 정치적 선택의 문제인데, 여당 지도부나 청와대 쪽의 분위기는 전자를 선택한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은 관련 내용도 이미 보고를 받고 있을 것이고,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다음에 조국 수석 이야기도 들어보고 임종석 비서실장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당 지도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할 텐데, 민주당에서는 그 대통령의 결정을 위해서 우리 당의 생각은 조국 수석을 지키는 게 낫겠다라고 우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사퇴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결단에 일종의 판단 근거를 하나 더 보태주려고 민주당 지도부는 저렇게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박문신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물론 가능할 것 같고요. 당에서 어떤 새로 이렇게 좀 지금 말씀하신 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외연을 다시 확장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뭐 이런 것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귀국 후에 저걸 정리하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그 이제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을 언급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정의라는 걸 언급을 했거든요. 예. 정의라는 걸 언급하면서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순방 과정을 보면서. 하나는 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좀 상황이 좀 심각해졌다. 그 상황의 그 내용보다도 상황이 굴러가는 흐름 자체가 좀 엄중해졌다 하는 생각 하나고, 두 번째는 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기내간담회죠. 거기서 한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조국 수석 경질이라든가 사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한,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민주당이 어제와 다른 입장, 또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해명이 나왔다.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대략적인 어떤 퍼즐 맞추기 같은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